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월 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새해 신년 방송인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강타가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방송을 참 재미나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 존재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야만 강타도 있다는 점 늘 잊지 않고, 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는 기존의 방송하고는 좀 다르게 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변화를 한다는 것이, 또 매경주 또 그 윤곽을 확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전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인 경주의 맥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또 그 경주 속에 있는 배당마 보병마 유지의 방송을 또 할 생각이고, 아울러 또 삼복승마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경주별로 삼복승마가 가능한 마필들을 또 언급을 해드리면서 그야말로 팬들을 위한 방송, 팬들이 존재하는 방송, 자, 이런 방송을 지향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채롭게 진행을 하려고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올 초에도 그냥 저 혼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저 혼자 하는 것도 사실 뭐 혼자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매치도 사실 제 입장에서 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늘 혼자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편한 것도 있는데, 자, 좀 다양한 방송을 혼자 하는 만큼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고, 제 방송 이름이 엉뚱생뚱경마답게 좀 엉뚱생뚱한 말이라도 좀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2015년도에도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좋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해볼 생각이니까, 자, 2015년도에도 많은 사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는 제주교차가 시행이 되지 않고 서울경마만 총 15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또 일요경마는 기존의 11개 경주, 일요경마 11개 경주와 부산교차는 1개 경주가 줄어들어서 5개 경주만 시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뭐 계속적으로 연말에도 성적이 좋았던 강타인 만큼 뭐 연초경마라고 해서 뭐 다른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출주 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출주 수는 좀 늘어났고, 편성 자체도 조금 연초라 해서 뭐 쉬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뭐라 그럴까, 혼전도가 있는 경주도 다소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토요경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토요경마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전개 입전마가 뚜렷하게 보이는 가운데 후창마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모습이지만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5번 스마트 캡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5번 스마트 캡틴.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직전 경주에서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선행을 나서고도 의외였다는 거예요. 박은홍 기수가 더군다나 선행을 나섰는데 종반에 가서 전혀 지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박은홍 기수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다가 그게 이제 힘의 그 원리에 의해서 무리를 한 거죠. 그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필 자체가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도 비교적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올 겁니다. 5번 스마트 캡틴은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비교적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이 은근히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은근히 엿볼 수가 있는데, 일본 에스프레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조금 지난번에 이제 급상승된 전력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2번 선봉 영웅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 자체를 3월달, 올 3월달에 치르고서 이번에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을 받을 때 체중이 예전 체중보다 한 30kg가 빠져서 나왔어요. 이 애기는 군살이 확실하게 빠졌다고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필을 좀 만들어 갖고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선봉영웅이나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삼복승 막권으로 한번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깊게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뭐 여기서 3번 퀸즈타운은 기본 막권이죠. 기본 막권이고, 지난번에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능력을 발휘하고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이 바닥 취입만 보여줬는데, 발주가 좀 안 되는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발주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뭐 3번 퀸즈타운은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만 본다면 뭐 당연히 5번, 3번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예요. 그래서 5번, 3번을 정점으로 놓고 2번 선봉영웅이라는 배당 가능성, 여기까지 한번 노크를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마필들 뭐 10번 빅챔피언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있지만, 저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 3번, 2번 요것만 언급을 드리면서 1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토요주 2경주는 강타가 한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강하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토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 자, 토요주 2경주. 자, 이 중에서는 어느 마필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달콤한 주말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청해마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맹신은 좀 금물이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대부분이 이제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마필들이 보여준 능력만 갖고 무조건 들이댈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더존 코그도 박우론 등짝에 선행을 100% 갈 수 있는 편성이고, 지난번에 어떻게 왔던 간에, 쥐어 짜서 어떻게 왔던 간에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박우론 등짝이라면 뭐 이빠이 승부를 한번 들이대보겠다는 강한 의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강타가 추천을 드렸던 거로 생각이 드는데 2번 무패공주입니다.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의외로 직진전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주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또 중위권 연결을 하면서 종반 탄력을 끌어내고도 또 아쉬운 면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씩 아직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2번 무패공주는 여전히 상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파스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보선을 갖고 한번 노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에서 2번 무패공주는 어찌됐든 받치기든 주력이든 뭐 꼭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나름 보편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2번 무패공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나게 보고 싶은 첫 번째 승부처의 핵심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터진다는 얘기죠. 자, 2번 무패공주를 노리고 4번 달콤한 주말에 대한 너무 맹신은 금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강축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뭐 강축이 버티고 있죠. 이 편성에서 뭐 8번 용마불패라는 마필. 거의 뭐 묻지마 대가리라고 해도 가원이 아닌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비교적 선행력은 조금 부족한 모습이지만 종반 탄력 측면에서 워낙에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8번 용마불패는 가장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용마불패에 대해서는 뭐 빠지지 않는 강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거리가 1200이라면 더군다나 편성상으로 봤을 때 선두권에 어느 정도 견제가 심한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뭐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믿고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4번 태양제국도 사실상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무난한 선행력을 보여준 반면에 종반 탄력이 다소나마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순발치고 또 체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순발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 마필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4번 태양제국은 이 편성에서 어찌됐든 받치기라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또 여기 이제 5번 초원 비반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4번 태양제국과 비슷한 유형의 마필인데 요 마필도 주행검사 때 체중이 505kg였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전 때 보니까 482kg 나왔어요. 체중이 너무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당일 체중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 체중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당일 체중이 증가 시에 5번 초원 미반체는 한번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이제 6번 정상오름이란 마필입니다. 하만식 기수가 정상 시리즈를 박희철 마방에서 기승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쳐줬어요. 정상오름도 못 끌고 들어오고 정상 총룡이란 마필도 상당히 상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입상을 못하니까 드디어 박희철 종회사가 칼을 잡아들었습니다. 넌 안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박태종 교수로 교체를 했는데 뭐죠,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안되면 교체를 해야죠. 6번 정상오름의 잠재력 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6번 정상오름은 이 편성에선 8번 용마불패와 더불어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언급한 마필들 8번 용마불패를 유지로 해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어느 정도 입상마의 구도가 잡히는 경주예요. 신마 중에서는 이 3번 단델리온이란 마필이 체구는 작은 마필입니다. 체구는 뭐 420kg도 안 되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걸음은 상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거리 스프린터로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3번 단델리온은 신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현권 마필들 중에서는 5번 실버 그레이켓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주행검사를 잘 받았을 때보다도 이 싹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빠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지구력은 2%가 부족했지만 전반적으로 청해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순발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510kg대의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5번 실버 그레이켓도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성장마 중에서 실버 그레이켓을 당연히 5번 실버 그레이켓을 당연히 충만감으로 읽어줘야 되겠고, 이 신마 중에서는 3번 단델리온이라는 마필을 그래도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번 3번 마권이 당일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마필들이 모두 전개 이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5경주는 조용한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아주 빠른 전형적인 선행마는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과 기본적인 선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7번 예원이란 마필, 7번 예원이란 마필이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꾸준하게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뭐 어느 정도 예측된 조정입니다. 너무 이제 꾸준하게 경기력을 끌고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갖고 있는 사이즈나 직전 조정에 따른 경기력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예원은 온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다른 마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편성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 탄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일두가 턱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7번 예원의 그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볼 생각이고, 기타 나머지 인기권 전력들이 어느 정도 배당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편성이지만 이들 인기권 전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배당 단통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토요제 5경주 두 번째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 잠재력을 보유한 성장마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은 현군 성장마들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맞을 수 있는 이두가 버티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먼저 7번 삼정제국입니다. 야, 의외로 세다는 느낌. 남번 경주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서 공백 후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하루가 다르게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7번 상정제국이란 마필은 뭐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가장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시 강타가 한번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보는 마필은 10번 정상천룡이란 마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만식 기술을 신마 정상 시리즈를 모두 주행검사 때부터 기승을 시키면서 박희철 조교사가 믿고 기승을 시켰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만식 기술과 사대가 안 맞는 건지 입상을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다 못해 이제 박태종 기술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시켰는데, 10번 정상천룡은 제가 봐도 왜 못 왔는지 모르겠네요. 걸음이 매번 남아 돌아가는 마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야말로 전개상 선행까지도 가능하고 기본 뚝심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정상천룡은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넣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편성은 사실상 7번 삼정제국의 10번 정상천룡, 특히나 10번 정상천룡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7번 쪽에 승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그나마도 이제 받치고 간다면 4번마도 괜찮고요. 4번 스카이톱도 괜찮고 6번 골드호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이변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스카이톱토스나 6번 골드호라, 이 두 마필들 중에서 당일 현장에서 한 마리만 더 가져가시면 무난히 저축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가지고 세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중반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약간은 기복형 마필들,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마필이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편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되는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 경주 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 있죠. 바로 10번 브레스파티라는 마필인데, 야,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탄력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잘 뛰고도 2착인데 당시의 레이스도 줄어도 상당히 빨랐다고 생각은 들지만 마필 자체가 완전히 파워감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브레스파티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어쨌든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배팅권의 중심은 10번 브레스파티를 가져가는데, 후차권은 어떤 마필들을 노리든 팔리든 상관하지 않고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통을 한번 때려볼 생각이니까 자, 뭐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뭐 7경주는 적중은 자신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상가운 우열이 드러나는 편성이 아니냐. 특히나 전개 2점마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 마필들의 역전이냐, 요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4번 머스탱 정이란 마필입니다. 워낙에 이제 데뷔 후 2번의 경주, 특히나 직전 경주에서 확실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순발력 측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며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은 소폭 하강을 했지만 전반적인 걸음 자체는 분명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안발치고는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로서, 자, 이번 편성에서도 전개상 선행을 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머스탱 쪽은 뭐 당연히 8경주의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임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기 고민인데 6번 삼정탱크냐, 안정이라는 것을 보고 또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6번 삼정탱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6번 삼정탱크는 뭐 이 편성에서 빠지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10번 더센 챔프입니다. 더센 챔프는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경기는 선두권의 줄서기가 가능하면 4번, 6번 막권이 그래도 10번 더센 챔프보단 유리한 국면이라는 것이, 4번이 레이스를 끌고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여기에 1번과 9번 하트스톤까지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는 마필인데, 6번 삼정탱크가 데뷔 후 2번째 경주를 펼쳐준 마필이라서 잠재력도 우수한 만큼 4번, 6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반대로 4번 머스탱정이 선행을 가는 그림이 아니라 1번 별두라든지 6번 삼정탱크라든지 9번 하트스톤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강탈해버렸을 때, 이들 간의 선두권에서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때는 10번 더센 챔프의 막판 역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구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느냐인데, 일단 4번 머스탱정에 대해서는 뭐 배팅권에서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략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 이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해서 자, 뭐 강하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이 승부처를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하면서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으로 때리는 승부처가 있고, 또 전문가마다 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강타는 두 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 어찌됐든 이 포인트에선 내가 배당을 떠나서 한번 적중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 경마라는 것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경마라는 것이 속이 가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뚜껑이 열리면서 뭐 돈을 잃던 어떤 식으로든 속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노름판 떼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바이오리듬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맞춰야 된다. 이런 강한 포인트적인 그런 경주를 또 승부처로 적중을 위해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런 거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번 9경주는 배당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적중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꼭 적중을 해야만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클린업 비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시에는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 종반 지구력 측면에서의 우수함까지 가시를 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기본적인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클린업 비전은 한 번 더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승권전이라고 해더라도 이 편성에선 이번 클린업 비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최소한 2차계 한 자리는 가능하고, 다른 마필들은 빠지더라도 요 마필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뭐 강력하게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후척으로선 3번 장산여제 같은 마필들이 당연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뭐냐면 3번 장산여제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4번 골드바 같은 마필, 8번 미스트릭 같은 마필들이 때리고 나가서 선행을 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경주가 언뜻 보면은 대끼리 경마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은근히 전개 속의 이변, 전개 상황에 따른 이변이 발생을 하면서 중배당 단통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3번 장산여제의 선행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 승부처럼 돌려서 마지막까지 한번 제대로 맞춰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10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3번 유지 브라운이 눈에 띕니다. 지난번에 요 마필은 그가 두 번의 경주에서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물론 요 마필은 사실상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는 없었던 마필인데, 어쨌든 선행 일변도의 모습에서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능력 신장을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 3번 유지 브라운은 어느 정도 전개에 따른 그 주행 자체가 안정화로 접어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번 유지 브라운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의 마필이 나오죠. 5번 라온 에스프리입니다. 매번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어요. 매번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어디가 시원찮은지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자 요번에 또 수술까지 맞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그 수술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어찌됐든 5번 라온 에스프리는 공백 후 수루 처치를 받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미라클캣, 지난번에 노렸던 마필인데 의외로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성 전력이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작전 타임이라는 마필도 있는데, 요 마필도 조금 뭐라 그럴까, 파워가 좀 부족하고 통통 튀는 것 같은, 조금 뭐라 그럴까, 갱기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복기를 해보면 그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마필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뛰려는 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은 좀 받고 있는데, 요 마필도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면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7번 작전 타임, 요번에는 찬스다. 요번에는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5번 나온의 스피릿을 잘라버리고 오히려 3번만을 놓고는 2번 미라클캣과 7번 작전 타임 중에서 한 마리 정도는 올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11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중후반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UCC 중메인 승부처로 해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저랑 사대가 잘 맞는 마필이 이두가 출전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요 경주는 한번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는데,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는데 9번 계속질풍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던 마필이에요. 지용훈 마방이 신마승부에는 적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질적으로 많이 향상된 그 마필 자원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마가 된다 하더라도 승부를 하지 않지 않는다. 그거는 예전의 마방 스타일이었지 요즘 구조 마방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9번 계속질풍은 신마이긴 애들이도 데뷔전부터 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때려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간 두 번의 경주, 특히나 이제 직전 승권전까지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을 끌어내었는데 요번에도 거리 1300에 오히려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는 견주에선 또 한 번 걸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종반 탄력 측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선두권에서 그렇게 뭐 매기를 떨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라 9번 계속질풍은 이 편성에서 뭐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그래서 복승식의 한 자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9번 계속질풍을 넣고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적중으로만 얘기하는 준메인 승부처인 만큼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12경주 역시도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의외로 또 입상 가능과 의율이 확연히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이 보이는 인기마 6번 나온 누사라는 마필과 8번 소통시대라는 마필이에요. 자, 어찌됐든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소통시대가 건강균식 꾸준한 경기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박병훈 기수와는 절호의 콤비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걸음이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긴 만큼 8번 소통시대의 6번 나온 유사를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은 이 5번 특명작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이 제가 보는 견주시에 지난번에 전혀 승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면 승부만 제대로 해준다면 걸음을 끌어낼 수 있는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데 마방에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번 특명작전은 요 편성에서 3복승 막권으로 가져갔을 때 적중만 한다면 상당히 배당이 짭짤한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뭐 8번 소통시대, 6번 나온드사, 여기에 5번 특명작전의 3복승 가능성, 여기까지 강하게 언급을 시켜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 우라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는 복수를 해야 될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고 꼭 맞추고 싶은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그 리벤지 매치식으로 한번 강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무조건 한번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로서 메인 승부처인데 9번 월드짱입니다. 사실상 9번 월드짱 때문에 맞힐 수 있는 경주를 몇 번 못 맞췄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지만 않았으면 저는 아주 999를 맞출 수 있는 타이밍이 한 2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9번 월드짱이 저를 짜증나게 중고배당 승부처에서 꼭 해방을 놓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해방을 놓았던 9번 월드짱을 놓고서 자, 한번 메인 승부처에 임해볼 생각이에요. 앞필로 저는 뭔가 뽑아 먹어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 9번 월드짱은 뭐 일단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로 펼쳐가지고 자, 무조건 말이 필요 없는 적중을 향해서 한번 매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중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충마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사실상 충마 선정이 어려운 상당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또 누가 선행을 간다고 100%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도 상당히 치열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들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배당 자체가 의외로 상당히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기본적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분명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마필을 조심할 것이냐 요게 관건이에요. 저는 일단 12번 베니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12번 베니윈.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워낙에 근간에 좋아졌고 계속적인 걸음의 신장세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서 이 중배당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1번 남산축제라는 마필입니다. 예전의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서 대가리죠. 굉장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장기 휴양을 하고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체가 작아서 매번 마체가 작아서 실전에서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어느 정도 한계가 드러난 그런 모습이긴 한데 거리가 1800이라는 점이 다소 마음에 걸리고 공백기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1800의 첫 도전이고 장기 휴양을 했다는 점이 자 그렇지만 재검 때 발걸음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만에 하나 22번 남산축제가 당일날 체중만 조금 늘어나서 나온다면 저는 요 마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재검 때 발걸음이 워낙에 인상적이었던 마필인 자 요 11번 남산축제라는 마필 공백은 있지만 배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놓고는 해볼 수가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배당권 열리긴 11번 남산축제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토요제 15경주 오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끝장 승부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3, 14, 15를 3개는 연장으로 한번 붙여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적중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 마필에게 가장 주목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빠이 승부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마필들도 있고 기존의 능력대로 그대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한 마필들도 있고 다들 모양새는 다르지만 조금 조건 자체는 다들 틀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강경주시 입상 여부를 떠나서 꾸준한 전력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3번 언비터블이다. 언비터블이란 마필 자체도 사실상 이제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7착을 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끌어낸 7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안 갈 이유도 전혀 없고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3번 언비터블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그랑프리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저는 뭐 잘 뛰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언비터블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장승부처는 무조건 적중을 하는 끝장승부처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15개 경주의 토요 경마를 모두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쉬운 경주도 있지만 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맥락 자체를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어깨에 힘 빼고 자 한번 임해본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토요 경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일요 경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분석 자체로는 안정감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속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